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인문 토크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문 토크 이전에 제가 여행 토크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서 바티칸 뮤지엄, 바티칸 박물관에 대해서 어, 세 편을 다뤘죠. 자, 세 번째 그 관람 코스가 바티칸 박물관에서 피나코테카라는 회화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카라바조의 The Interment of Christ 1604년작인데요. 그 예수가 예수의 묘지 매장되는 인터먼트 하는 그런 그림을 본 건데 이게 카라바조의 그림이었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기억으로도 카라바조를 정규 미술 시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 이렇게 인상에 남게 아주 중요한 화가로서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카라바조 특집으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행 토크 4탄 4강에다 올리면 여행을 하는 어떤 그 비하인드를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주제는 바티칸 뮤지엄이죠. 근데 카라바조를 특집으로 좀 빼내면은 바티칸 박물관에서 너무 또 카라바조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인문 토크로 뺐습니다. 자, 어머니가 보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어머니가 보신 The Interment of Christ는 바티칸의 피나코테카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카라바조를 설명하려면 이분이 바로크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바로크 시대는 음악가들도 많은 어머니들이 아시는 많은 그 클래식 작곡가들, 음악가들도 바로크 시대에 많이 등장했고요. 오늘은 미술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는 이 밑에 화가들의 그 생물 연도를 보듯이 한 1600년을 시작으로 해서 1750년 정도를 바로크 시대로 잡고 있습니다. 한 150년간이고 17세기, 18세기가 되겠죠. 자, 카라바조 생물 연도는 지금 주인공이니까 한번 기억하시고요. 1610년에 죽어요. 그쵸? 39살에 죽는 것이죠. 뭐 40살에 죽었던. 1610년. 그 역산하면 탄생일은 1571년. 카라바조를 하나 외워놓으면 이분이 바로크 시대를 열었고, 근데 바로크 시대 화가로서 유명한 분은 정규 교육 시간에서는 루벤스, 네덜란드 사람이죠. 실제로는 독일 태생인데 네덜란드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한 거죠. 그다음 렘블란트, 벨라스케스가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화가죠. 자, 루벤스 각각의 생물 연도는 한번 보시고 다 카라바조의 후대 인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피터 폴 루벤스. 이 사람의 작품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그쵸? 이게 안트베르펜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에 있는 건데 여기는 플란다즈의 개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죠. 그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또 렘블란트는 출생이 1606년. 그쵸? 카라바조가 죽기 4년 전에 애기였죠. 어이했던 이제 1600년대 초에서 중후반, 중반 이상으로 넘어간 때 인물입니다.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고요. 40개가 넘는 자아상. 그래서 렘블란트는 자기의 그 연령별로 본내 그림을 남긴 걸로 유명하고요. 이분도 바로크 시대의 화가입니다. 마지막에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데 이 렘블란트도 이름이 네덜란드 이름으로 있고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렘블란트로만 썼고요. 벨라스케스는 이 사람도 이름이 길지만 여기 구별하기 위해서 디에고 벨라스케스로 했습니다. 자, 스페인 필리페 4세 궁정화가로 유명하고요. 시녀들이라는 그림으로도 어머니가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카라바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루벤스나 렘블란트,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직접 구글 검색을 해서 보시고요. 자, 렘블란트도 뭐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했는데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경이 어둡죠. 그리고 빛과 어둠, 빛은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브라이트하게 그렇게 표시된 거. 요 뒤에 어둡지만 여기 뒤에 이 손이 보이듯이 이 뒤에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명암에 대한 그런 대비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느껴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카라바조의 그림의 특징. 앞서 설명드렸듯이 명암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이거 라틴어이고요. 키아로스쿠로. 라틴어 발음은 잘 몰라요. 근데 라틴어 키아로는 영어로 클리어란 뜻이에요. 그리고 클리어는 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이란 뜻이고요. obscure는 좀 우리는 불투명한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둡다. 할 때 불투명한 건데 어둡다. 그래서 어스쿠로는 영어로 obscure. 그래서 clear obscure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명암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하지만 자, 영어로는 한번 써볼게요. clear가 아니라 clear 하이픈하고 obscure. 영어로는 clear obscure라고 합니다. 그쵸? 자, clear obscure가 명암법인데 특히 카라바조의 명암법은 테너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테너브리즘. 테너브리스는 이태리어인데 테너브리소. 이거는 원래 어둡다란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이 명암법을 영향을 미친 건데 바로크 시대에 뭐 루벤스, 렘블란트,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의 그림 이 바탕은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암법을 쓴 게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자, 특히 카라바조의 명암법은 테너브리즘이라고 해요.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너브리즘은 뭐냐면 어둡다는 뜻인데 카라바조의 테너브리즘은 뭐냐면 이 어둠에도 암이죠. 그 명은 그 조명을 비추듯한 그런 그 햇볕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의 제목은 The Calling of Saint Matthew. 마테오죠. The Calling. 마테오를 부르다. 누가 부를까요? 자, 예수가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의 그 복장들이 17세기의 복장이죠. 그렇죠? 예수 시대에 뭐 기원 후 1세기 이내의 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제목을 통해서 마테오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이 빛이 들어오는 거 명암인데 이 빛이 마치 조명을 비치듯 하는 것을 테너브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님이죠. 누가 부를까요? 여기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그쵸? 그리고 마치 저요 아니면 예요 하는 좀 익살스러운 표정이 있는데 머리를 숙이고 마테오야 이리 와라 그랬더니 마치 가기 싫은 표정. 이분이 마테오입니다. 이 사람은 손이 예입니까? 뭐 제입니까? 뭐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The Calling of Saint 마테오에서 이 테너브리즘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리즘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자 성인을 서민으로 그리다. 이것도 또 세인트 마테오예요. 세인트 마테오 앤 엔젤. 그쵸? 1602년작인데 이 마테오가 실제로는 문맹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엔젤이 마치 글 읽는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성인 마테오가 여기선 실제 거지의 모델로 성인을 묘사한 마테오를 묘사한 그런 글입니다. 이걸 리얼리즘이죠. 저 성인을 서민으로 그리다.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은 명암법과 특히 카라바조의 명암법 테너브리즘 잘 기억하시고요. 리얼리즘이 있었다. 그 다음에 풍속화를 그렸어요.
1600년 전 2년의 그림인데 1594년. 자, 풍속화를 종교화나, 그쵸? 요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도 성 베드로 성당이 더 크게 건립이 되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그쵸? 종교를 그렸죠. 그쵸? 그리고 신화도 많이 그렸죠. 인문주의이기 때문에, 문해부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신화화도 많이 그렸죠. 자, 그래서 그게 르네상스의 종교화나 신화화가 메인스트림을 이뤘는데 1600년이 딱 되자마자 17세기가 되자 풍속화를 종교화나 신화화에 버금가는 가치 있는 장르로 만든 사람도 카라바조입니다. 이 내용은 저는 이 그림을 보고 17세기의 인물들도 굉장히 잘생겼고 예쁘게 보여요. 남자들도. 자, 다 카드 샤프인데 이거는 그 야바이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친구는 카드 2장을 숨기고 있고요. 요 아저씨 장갑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실제 인물들이 이렇다라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리고 얘가 보고 이 인물이 보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주죠. 그러면은 야바이꾼이 뭐 게임을 하면 얘가 이기겠죠. 자, 그래서 카드 샤프라는 그런 풍속화도 있습니다. 자, 바티칸에 있는 피나코테카의 더 인턴먼트 오브 크리스트를 통해서 카라바조를 알게 되신 분은 카라바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무슨 미술 비평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카라바조가 바로크 시대의 화가에 영향을 준 카라바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구글을 통해서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Death of the Virgin,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그린 그림인데, 대충 보시면 풍속화와 같이 성모 마리아가 아주 성스럽게 안 보이는 것이죠. 자, 또 어두운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퀘스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1517년이죠. 물론 카라바조가 탄생하기 한 60년 전, 한참 전이지만, 자, 그 종교개혁이 있고 그게 한 100여 년 후에, 한 70년 후에 세상, 그러니까 1600년대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는 그런 퀘스천입니다. 자, 개신교는 라틴어 성서, 이걸 불가타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성서가 아니라 번역 성서, 독일의 교회는, 개신교는 독일어로 번역된 성서를 썼을 것이고, 영국은 영어로 번역된 성서, 프랑스는 프랑스로 번역된 성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또 성화와 성상을 우상숭배로 여겼어요. 개신교는. 성화나 성상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서를 썼었고, 불가타, 그리고 성화 성상을 여전히 그렸다라는 거죠. 자, 이를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은 트리엔트 공의회, 영어로 Council of Trent고요. 1545년에서 1563년. 공의회는 컨슬인데요. 어떤 교리, 어떤 성경을 이걸 정경으로 하냐, 캐논으로 하냐, 의식. 로마 카톨릭 쪽 의식이 있는 거 알죠? 그쵸? 이거 리투얼, 그런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의회, 카운슬이라 하면 그런 교리, 성경이나 의식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정립, 새로운 발표,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1545년에서부터 1563년, 꽤 오래 이렇게 걸린 거는 이미 어떤 카톨릭 그런 권역에 있는 어떤 영주들, 또 왕들은 이미 개신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교나 어떤 사제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공회에. 그래서 이게 늘어지고 회의를 하다 전쟁도 나서 스탑하고 그래서 길게 됩니다. 어이했던 이 트리에트 공회까지 열면서 반종교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는데, 또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미켈란젤로 최후 심판, 이게
1541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쵸? 이거는 바티칸 박물관 구경할 때 성 시스타나 성당, 차펠이라 그랬죠. 채플, 카펠라 천정하지요. 이게 1941년에 발표되고 거기에서 뭐냐면 예수하고 성인들의 그 성기가 그러니까 나체라는 것이죠. 아랫도리가 다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있었고 카톨릭 세력들은 그것도 위기 의식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 4년 후에 공의회에서는 이런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도 논쟁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트리엔트는 지역이 그 당시에 독일 지역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트리엔트고요. 영어로는 트렌트. 뭐 이태리 말로는 뭐 트렌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했던 독일어로 트리엔트에서 트리엔트 공의회로 했습니다. 자, 주로 교리와 의식을 정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선 예술에 대한 어떤 검열?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 천정화에 그려진 예수와 성인들 성기를 가려라라는 명령도 있었다는 거죠. 즉 카톨릭은 문맹 신자를 위해서 6세기에 시작된 성화의 전통을 존중했으며 개신교에서는 성상이나 성화를 그리지 우상 숭배를 여겼으나 카톨릭은 트리엔트 정교회 공의회에서 우리는 6세기부터 시작된 성화의 전통을 존중할 것이며 자 규율을 통해 그림의 신선성을 엄하게 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런 입장을 스탠스를 취한 것이죠. 아 그럼 여기서 보면 6세기부터 카톨릭은 그쵸? 성화의 전통을 존중했구나. 성화를 그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고요. 또 라틴어 성서는 바티칸 피나코테카에서 성 제롬의 윌더니스 거기도 성 제롬은 누구냐? 세인트 제롬은 4세기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4대 교부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거죠. 요 퀘스천을 통해서 두 가지도 해결됩니다. 4세기에 라틴어 성서 이걸 불가타라고 하고 관련된 인물은 성 제롬 그쵸? 세인트 제롬. 자 이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예술에 대해도 어떤 규율을 했어요. 신성성을 엄하게 했다 하라 그런 것이었는데 카라바조는 The Death of the Virgin 그 성모 마리아의 죽음의 그림의 이 창녀 요 설명해 볼게요. 그러나 카라바조는 그림에서 보듯이 테레베 강, 이 로마에 있는 강이죠. 이거 바티칸 앞으로도 흐르고 있어요. 테레베 강에 빠져 죽은 창녀를 성모 마리아로 묘사하였다. 그쵸? 요 분이 성모 마리아인데 실제로는 테레베 강에 빠져 죽은 창녀에서 몸이 퉁퉁 불어 있어요. 어찌 보면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추하고 어글리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즉 카라바조는 예술은 결국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라는 그 17세기 1600년대에는 1541년에 최후 심판 트리엔트 공의에서 이런 거를 다 금하는 규율을 엄하게 했으나 그로부터 또 50년이 지난 그런 시류에는 예술은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류를 잘 포착한 것이 또 카라바조가 되겠습니다. The Death of the Virgin. 자, 여기서 이제 퀘스천 나갑니다. 실제로 The Death of Virgin은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교회, 카톨릭 교회겠죠. 의뢰로 그려진 것이고요. 근데 이게 현재 로마에 있지 않고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오늘의 퀘스천이고요. 자, 앤서 들어가겠습니다. 카라바조는 성모의 죽음을 통해서 애끓는 슬픔을 경험. 자, 여기 이 여자도 아주 막 머리를 푹 숙이고 슬퍼하고 자,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슬퍼하죠. 자, 이분들 아이고 자, 이분들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떤 애끓는 슬픔을 묘사한 것인데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랬으나 그쵸? 교회 정작 이것을 발주한 요청한 교회 신부들은 세속화된 마리아의 묘사에 질겁을 하게 됩니다. 질겁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아이고 이렇게 안 되냐? 질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은 교회에 걸리지 않았고 5년 뒤에 루벤스 그쵸? 카라바조가 영향을 준 바로크 화가 중에 루벤스가 포함되죠. 루벤스의 요청으로 그의 후원자 만토바 공작이 구입합니다. 그쵸? 루벤스는 이미 안트베르프에서 이런 네덜란드는 카톨릭 국가에서 신교 국가로 가고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나라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 좀 분화가 되어 있죠. 뭐 북부는 뭐 독일어 계통을 쓰는, 그쵸? 암스테르담이나 그런 쪽, 그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의 항구 도시들은 약간 독일계 언어를 쓰는 뭐 그러한 세력들과 남쪽 플랑드르 지역은 프랑스랑 가깝죠. 자, 어이했던 이렇게 돼서 루벤스는 엔트워프를 기반으로 했는데 아마 그 귀족 세력들의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카톨릭 세력 그러니까 종교 세력보다는 어이했던 루벤스의 후원자 만토바 공작이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로마 화가들에게 전시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죠. 그쵸? 만토바 공작이 구입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1627년은 영국의 찰스 1세에게 팔려갔고요. 그리고 1671년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경매된 것을 구매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1671년 이후에는 The Death of Virgin은 프랑스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인문 토크를 마무리할 거고요. 피나코테카에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고 이것을 여행 토크가 아니라 인문 토크 6강으로 카라바조 특집을 실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오늘 수업 끝!